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영상에 이어 일제강점기 파트 1930년대부터 40년대까지 헷갈리는 개념을 정리해 드릴 거예요. 1910년대부터 20년대까지는 저번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시작하기 전에 중국 관내라는 표현과 만주라는 표현이 자주 나와서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지도에 만리장성이 있죠. 그 만리장성 안쪽을 중국 관내라고 해요. 중국 본토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만주는 지도에 표시된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1930년대 초반에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매우 힘든 시기였어요. 일본의 감시가 심화가 되고 있고요. 독립운동가 사이에서도 분열이 일어나서 임시정부의 활동이 위축이 되고 있었어요. 김구 선생님이 이래선 안 되겠다. 우리 독립이 물거품이 될 것 같아 하면서 1931년에 조직한 게 바로 한인애국단이에요. 1920년대 나왔던 의열단이랑 성격이 비슷해요. 무력투쟁입니다. 한인애국단 하면 이봉창 의사, 윤봉길 의사 두 분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인애국단의 활동을 보고 중국이 감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당시 중국의 지도자 장제스라는 사람이 우리 중국 군대도 못 해낸 거 우리 한국인들이 해내네? 하면서 그 중국 국민당 정부가 우리에게 군사 훈련과 무기를 아낌없이 지원해주게 됩니다. 이 지원을 바탕으로 나중에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식 군대, 정규군인 한국광복군이 창설이 됩니다. 자, 40년에 창설이 되는데요. 머지않아 5년 뒤에 광복이 오죠. 그래서 한국광복군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1930년대 관내에서 한인애국단이 활동하고 있었다면 만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한중연합작전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원래 20년대 그 미스야 협정 맺어가지고 중국이 일본한테 우리 독립군 팔아넘기고 있었잖아요. 근데 1931년에 일본이 만주를 침략합니다. 이게 만주사변인데요. 그 자원이 풍부한 만주를 병참 기지화 해가지고 중국으로 더 뻗어나가서 중국을 이렇게 호로록 먹으려고 그런 야심을 품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중국이 일본에 엄청난 분노를 느껴요. 그 결과 우리나라 독립군과 중국군이 이렇게 손을 잡고 일본 놈들 때려잡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암기입니다, 여러분. 저번 영상에서 삼부 통합운동 했지만 북만주, 남반주 이렇게 두 개로 갈라졌던 거 기억나시죠? 갈라져서 북쪽에 북만주에는 혁신의회, 남만주에는 국민부가 결성이 됐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자치정부가 세워졌으니까 이제 그것을 지킬 군대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먼저 북만주의 혁신의회는 이제 내부 사정으로 해체가 되고 한국독립당이 결성됩니다. 근데 이제 그 한국독립당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산하 부대인 한국독립군이에요. 무슨 독립군? 또 있었는데? 그거는 홍범도가 이끄는 대한독립군이고요. 여기 대한독립군의 디귿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마침 홍범도에도 디귿이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라도 암기를 해주세요. 자, 다시 한국독립군으로 돌아와서 한국독립군의 총사령관 누구? 지청천. 이 사람이 한국광복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군인 한국광복군의 총사령관이 되기도 합니다. 자, 한국독립군의 파트너 중국군은 중국호로군. 한국독립군과 중국호로군이 연합을 해서 쌍성보 사도하자 대전자령 전투에서 승리를 합니다. 자, 이거를 쉽게 외우는 방법. 호로는 쌍싸대기를 때려야 돼요. 이렇게라도 한번 외워주세요. 자, 그 다음 남만주를 살펴보면 국민부가 조선혁명당을 결성하고 그 당보다 더 중요한 거 산하 부대인 조선혁명군이 결성이 됩니다. 최고 지휘관은 양세봉 장군이 되겠죠? 파트너 중국군도 알아야 돼요. 중국의용군입니다. 조선혁명군과 중국의용군이 연합을 해서 영릉과 흥경성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요. 유독 이응이 많이 들어가요. 조선혁명군 할 때 이응 들어가죠. 양세봉 이응 많이 들어가고요. 영릉과 흥경성 다 이응 많이 들어가요. 이렇게라도 외워주셔야 됩니다. 1930년대 초반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고 1935년에 중국 관내 독립운동 세력이 우리 당이 너무 많다. 하나로 좀 뭉치자.
하면서 민족혁명당을 결성합니다. 김원봉, 지청천, 조소왕 등이 모여서 만들게 되고요. 조선혁명당의 실질적 리더는 김원봉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였냐? 김원봉은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고요. 이제 지청천과 조소왕은 민족주의 계열입니다. 그래서 생각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지청천과 조소왕이 민족혁명당에서 이탈을 하게 되고요. 그 이탈한 지청천과 조소왕이 1935년에 김구가 만든 한국국민당에 합류를 해서 힘을 합쳐가지고 충칭에 임시정부 있죠. 조소왕이 그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을 만들고요. 삼균주의 아셔야 됩니다. 지청천은 한국광복군의 총사령관이 되는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 김원봉 혼자 남았죠. 다른 사회주의 계열과 연대를 해서 조선민족혁명당으로 개편을 합니다. 아까 민족혁명당에서 앞에 조선을 붙인 거예요. 1937년에 중일전쟁이 발발하거든요. 김원봉은 일제와 싸우는 모든 사회주의 계열 단체를 하나로 묶자. 이렇게 해서 조선민족전선연맹을 만들어요. 자, 연맹이 결성이 됐어요. 싸워야죠. 그 산하부대가 매우 중요합니다. 조선의용대입니다. 우한에서 1938년에 창설이 됐고요. 우한을 한커우라고도 합니다. 사료에서 한커우 하면 우한이구나를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았다는 것도 아시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나오는 선지가 중국 관내에서 조직된 최초의 한인 무장부대입니다. 요거를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조선의용대는 정말 빈출이기 때문에 그냥 다 아셔야 됩니다. 이 혈기왕성한 조선의용대원 일부가 나는 직접 총칼 들고 일제랑 맞서 싸우고 싶다. 네, 일본 놈들 때려잡고 싶다 해가지고 일본군과의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던 화북지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화북지대로 넘어가서 호가장 전투, 반소탕전 등에 참가를 해서 맞서 싸우고요. 그러다가 그곳에 있는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들과 힘을 합쳐서 1942년에 조선의용군으로 개편이 됩니다. 화북지대로 대원들이 떠나고 또 덩그러니 남은 김원봉과 남은 조선의용대원들이 이제 우리도 가볼까 이러고 있는데 충칭에 있는 임시정부의 주석 김구 선생님이 손을 이렇게 내밉니다. 너 한국광복군에 합류할래? 이미 한국광복군은 40년에 만들어진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김원봉이 오케이 해서 남은 대원들을 이끌고 임시정부의 정규군인 한국광복군에 합류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한국광복군 총사령관 누구라고요? 지청천. 자, 한국광복군 활동 쭉 읊고 넘어갈게요. 다 아셔야 됩니다. 자, 1940년에 창설이 됐고요. 1941년에 대일선전 포고를 합니다. 1942년에 김원봉과 남은 조선의용대원이 합류를 하게 되고요. 1943년에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영국군과 연합작전을 펼치고요. 1944년에 미국 OSS와 협력하고 1945년에 국내 진공작전을 전개하려다가 일제가 항복하는 바람에 실현은 안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충칭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정착을 했잖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조소왕이 삼균주의에 기초해서 건국강령을 발표해요. 뭐 균등히하고 이거 하면 뭐 보통선거를 실시하고 하면은 조소왕의 삼균주의구나를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 영상에서도 언급했다시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0년대, 20년대, 30년대, 40년대 많은 변화를 겪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임시정부 따로 빼서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자, 30년대, 40년대 중국 관내 그리고 만주에서의 저항을 살펴봤고요. 국내에서도 했겠죠.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서 뭐 조선어 학회 사건이라든가 분하로드 운동 등 스스로 정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일제가 우리 역사를 왜곡하는 식민사학에 맞서서 우리 역사를 수호하려는 민족주의 사학, 실증주의 사학, 사회경제사학이 발달을 했고 그 학자들의 이름과 어떤 활동을 했는지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바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72회 심화 37번 가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짜리예요. 노은 김규식? 잘 모르겠는데? 하면서 밑에 읽어보면
1920년 청산리 전투에서 김좌진, 이범석 등이 이끈 가의 지도부로 활약을 했대요. 김좌진이 청산리 전투에서 이끈 부대? 북로 군정서죠. 그럼 북로 군정서는 대종교 계열의 중광단 중심으로 북간도에서 조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읽어볼게요. 영릉가에서 일본군의 승리를 거두었다. 조선혁명군이죠. 양세봉 장군이 이끈 조선의용군과 연합을 해서 영릉과 흥경선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2번, 미국과 연계하여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하였다. 요거는 방금 전에 했죠. 한국 광복군이에요. 일제 항복으로 실행되지는 못했습니다. 3번, 중국 팔로군과 함께 호가장 전투에서 활약하였다. 요것도 했어요. 조선의용대가 화북지대로 넘어가서 조선의용대 화북지대, 호가장 전투, 반소탕전 등에서 활약을 했다고 했죠. 4번, 동북항일연군으로 개편되어 유격전을 전개하였다. 좀 낯설죠? 이거는 동북인민혁명군이에요. 만주 지역에 있는 한국인들이 이제 중국 공산당 산하 조직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중국인 한인들이 일본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이들이 확대 개편을 했어요. 그게 동북항일연군이 됩니다. 여기서 김일성이 활약을 했어요. 5번, 중광단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항일 독립전쟁에 참여하였다. 이게 정답이죠. 66회 심화 40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가 인물사를 대비하기 위해 이 문제를 넣었고요. 3점짜리입니다. 오른쪽에 해설을 먼저 보면 이 시는 독립운동가이자 문학가인 가의 청포도래요. 그의 본명은 이원록이래요. 그리고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탄의거에 연루됐대요. 누구예요? 이육사죠. 폭탄의거에 연루돼가지고 이육사가 대구 형무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게 돼요. 그때 수임 번호가 264번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독립의지를 다지기 위해 호를 이육사로 지은 거고 본명은 이원록입니다. 그러면 이육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되겠죠. 1번, 소설 상록수를 신문에 연재하였다. 이분은 심훈 선생님이시고요. 이 상록수는 브나로드 운동을 소재로 한 소설이에요. 1930년대에는 민족 말살 통치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배우자, 가르치자 다 함께 브나로드라는 구호를 내세우면서 농촌 계몽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은 동아일보의 주도로 진행이 됐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 심훈 선생님의 그날이 오면이라는 저항시도 있다는 거 같이 기억해 주세요. 2번, 광야, 절정 등의 저항시를 발표하였다. 이게 정답이네요. 이 이육사는요, 일단 첫 번째로 아셔야 될 게 의열단의 단원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김원봉이 세운 독립군 양성기관 조선혁명간부학교에 입학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청포도 이외에 광야, 절정의 저항시를 발표했습니다. 3번, 타이완에서 일본 육군 대장을 저격하였다. 이분은 조명하 선생님이세요. 4번,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한 건국 강령을 만들었다. 이거 아까 제가 계속 강조했죠. 조소왕이에요, 조소왕. 충칭 임시정부의 건국 강령을 만들었습니다. 5번, 여유당 전설을 간행하고 조선학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거는 제가 아까 사학 말씀드렸는데 정인보 선생님이세요. 정인보 하면 무조건 얼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라가 망했어도 얼만 살아있으면 반드시 독립한다 라는 주장을 하셨고, 이 여유당 전서는 뭐냐면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글들을 모은 책이에요. 일제가 우리 역사 왜곡하고 조선은 스스로 발전한 능력이 없는 나라다 하니까 정약용 선생님의 글에서 이제 주체적 발전 가능성을 찾은 거죠. 이 여유당 전서 간행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제 일제 식민사관을 극복하려는 조선학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정인보 선생님 꼭 기억해 주세요. 65회 심화 43번. 빠르게 훑고 갈게요.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료는 가의 창립 1주년을 기념하며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 김원봉 등을 중심으로 창설한 중국 관내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한인부대 조선의용대네요. 그럼 조선의용대에 대한 설명을 찾을게요. 1번, 자유시 참변으로 시련을 겪었다. 이거는 1920년대 만주 지역의 독립군 부대고 서희를 총재로 한 대한독립군단에 대한 설명입니다. 2번, 대원 일부가 한국 광복군에 합류하였다. 이게 정답이죠. 아까 화북지대로 넘어가고 김원봉과 남은 대원은 한국 광복군으로 합류했다고 했잖아요. 3번, 쌍성포 종투에서 한중연합작전을 전개하였다. 이건 한국 독립군이에요. 한국 독립군과 중국 호로군이 연합을 해서 쌍성포 사도하자 대전자령, 쌍싸대기 기억해주세요. 4번,
독립군 양성기관인 한인소년병학교를 설립하였다. 이거는 1909년에 박용만 선생님이 미국에 세웠고요. 박용만 선생님 하면 한인소년병학교보다 더 중요한 거, 대조선 국민군단을 1914년 하와이에 설립을 해서 독립군을 양성했다. 5번, 홍범도 부대와 연합하여 청산리에서 일본군과 교전하였다. 이거 아까 했죠. 북로군정서, 김좌진 장군이 이끈 북로군정서고 청산리 일대 어랑촌 백운평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느 정도 팁들을 많이 알려드린 것 같은데 스스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반복 학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